자, 교재 83페이지 섹션 5의 적분과 부피에 관한 문제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와 같이 앞에 문제들은 사실 이론 자체는 거의 교과적인 이론들이지, 그치? 여기 이제 적분과 부피에서는 약간 이제 교과적인 이론보다는 조금 더 이제 폭넓게 확장되어진, 그런 문제들이 출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적분을 통한 부피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야. 사실 여기 이제 적분 부피에 관련된 거는 거의 모든 문제가 사실 3차원 공간에서 간혹가다 이제 논술 문제에서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뭐 구면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뭐 사면체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방정식화해서 다룰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화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용한 어떤 그 방정식화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3차원 도형을 주고 특정 방향의 단면만을 자르는 거지, 그렇지? 그 단면에서 나타난 특정 방향의 특정 축에 대해서 수직 단면이라든지 그 수직 단면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나 함수의 공식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적분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부피 계산의 적분들은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문제가 그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쨌든 뭐 그것도 구분구조법에 해당하는 방법론이긴 하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사형에 대해서 다룬다든지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기하 쪽으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좀 혼합형 문제들이 있고, 순수한 기하학적인 문제로서는 구분구조법의 방법을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입체의 도형을 주고 그 입체의 도형에서 우리가 특정 좌표를 설정한 후에 거기에 특정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 적분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다만 이제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이런 회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입체라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우리가 교과상에서 보는 아주 정형화된 입체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특별한 단면이라든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형들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되겠지, 그렇지? 자, 기본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여하튼지 입체에 대한 부피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식은 A에서 B까지 단면적 SX에 대해서 DX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지. 그치? 예, 사실 이거 자체는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오는 거고,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 SX에 관한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DX는 이제 적분 방향이라고 그래. DX 적분 방향 델타 X에 대해서 XX, 이것의 수직인 단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적분소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면 적분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잘게 X방향으로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들을 더하겠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 XX는 뭘 나타내게 되느냐? 이때 이 XX 자체는 그 입체의 도형을 적분 방향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수직 단면의 짧은 기둥의 형태로 계산하는 기본 관계식이 SX-DX야. SX-DX. 그러나 이때 이 SX-DX가 항상 이 SX-DX의 형식만으로 또 나오는 건 또 아니야. 폰에다 보면. 조금 이제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이런 직교좌표계에서의 개념이라면 저렇게 적분 방향, 수직인 방향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마는데, 여기에서 다뤄지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저런 적분 방향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는 해결하기 조금 골치 아픈 그런 것들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좀 주의사항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기본 예제 1번. 그림과 같이, 이건 이제 회전체 적분에 관한 건데,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삼각형 CDG를
AB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정육면체에서 요 면을 선분 모서리 AB를 중심으로, 즉 요걸 갖다가 회전축이라고 이렇게 보자. 이 도형을 AB를 중심으로 해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모서리를, 떨어져 있는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 영역이 공간을 훑고 지나가는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회전체 적분도 결국은 회전체도 입체잖아. 그러니까 입체의 적분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일단 뭐부터 해봐라? 최초에 할 일은 적분 방향부터 설정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최초에 적분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해? 그 적분 방향에 어떻게 잘라봐? 적분 방향의 임의의 x에 대해서, 적분 방향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수직 단면을 잘라본다. 그리고 그 수직 단면에서 나타나는 조각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각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그치? 조각의 면적.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적분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항상 그 다음에 그것에 나타나는 수직 단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수직 단면이 회전하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도형을 회전시켜 놓고 수직 단면을 생각해도 되지만 회전시키기 전에 수직 단면을 생각해 주는 게 좋아. 회전시키기 전에 임의의,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할 거야. 이쪽 방향으로, X방향으로. 임의의 XK를 잡은 후에 임의의 XK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 도형을 잘라보자. 수직 평면으로. 그러면 이 도형은 이러한 형태가, 요 선분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결국은 전체를 회전시켜서 수직으로 자른 거는 거꾸로 요 선분을 회전시킨 거 어때? 똑같은 도형이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에서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돌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각을 놓고 최초에 돌리기 전에 도형의 수직 단면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조금 쉽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저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선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어차피 이 적분 방향에 대해서 델타 X만큼의 폭을 가지고 델타 X 폭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런 도형을 이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X를 매우 작게 보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봐도 상관은 있다 없다? 그치?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0에 가깝도록 보내버리게 되면. 그치? 구분구조법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회전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거의 접하기 힘든 문제야. 이게 왜 힘든 문제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회전체 적분을 예전에 다룰 때도, 예전 교과에서도 회전체를 다룰 때는 회전축과 회전하려고 하는 도형, 있지? 회전하려고 하는 도형, 혹은 회전하려는 함수, 이런 것들을 보통 회전시키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얘네와 얘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회전축과 회전 도형이 같은 평면에 있는 거야, 얘는. 이 판판은 칠판이. 그런데 얘는 어때? 회전축과 회전하려고 하는 도형이 어때?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런데 이 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도형을 회전시킬 때는 그럼 우리가 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그럼 이게 이것 속에 포함된 거지. 얘는 이 경우에 특별한 경우인 거야. 요걸 단순히 함수 fx에서 회전시켜가지고 부피 계산하는 거. 요건 좀 특별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그러면 얘가 공간을 회전할 때, 요 직선이라고만 생각하자. xk에 해당하는 요 직선이 공간을 회전할 때 어떻게 훑고 지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자. 양 끝점을 연결한 중간 부분은 우리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중요한 게 뭐야?
회전시킬 때는 제일 가까운 점과 결국은 제일 먼 점이야. 그 사이의 직선의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수직으로 자른 단면에서 나타나는 직선의 영역은 이게 곡선이도 꾸불꾸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꾸불꾸불해서 꾸불꾸불한 곡선이 되더라도 결국은 싹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양 끝점이 지나가는 영역의 사이를 훑고 지나갈 테니까.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전시킬 때 뭐만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의 회전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결국 얘는 뭐 만들어지는 거야? 골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책을 했으니까. 그치? 제일 가까운 놈은 반지름이 1. 제일 먼 놈은 뭐가 되겠어? 이제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야 되지.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x이고 1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요 높이가 x가 되어지고 요 거리는 1 플러스 x의 제곱, x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회전시킨 원판의 넓이에서 바깥쪽 원판의 넓이에서 안쪽 원판의 넓이를 뺀 고리 모양의 면적에다가 델타 x 곱해서 적분하게 되면 전체 부피. 알겠지?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 있잖아. 이런 도형 회전시키면은 결국 저 바깥쪽이 회전한 거에서 안쪽 회전한 걸 빼야지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빼야지 현재 부피가 나오지. 고리 모양의 현재 부피. 그래서 임의의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먼 점 회전시키고 가장 가까운 점 회전시켜가지고 그렇지? 그 둘을 갖다 빼서 델타 x 해주게 되면 이거 똑같이 나와. 알겠지? 그걸 일반화시킨 게 이 문제야. 간단한 도형이지만. 그래서 결국 얘는 루트 1 플러스 xk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요게 회전한 원의 면적에서 안쪽이 회전한 면적 파이 1의 제곱이죠. 면적을 빼서 뭐만 곱해주면 돼? 델타 x 곱해서 리미트 시그마 하면 돼. 됐어? 이때 델타 x는 0에서부터 1까지를 그치? n분의 1 마이너스 0으로 해서 온 거. 얘 그냥 적분으로 바꾸면 되죠? 0에서부터 1까지. 자, 요거 풀어주게 되면 요거 그냥 x로 바뀌고 그래서 파이 1 플러스 x 마이너스 파이. 파이 사라지고 결국 파이 x dx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야. 파이 x의 제곱. 그치? 그래서 0에서 1까지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식 만드는 요령 알겠지? 뭐 헤드스 적분 포함해가지고 기본 아이디어. 중요한 거는 수직으로 자른 단면에 관한 조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찾아내고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려는 기본적인 접근 아이디어. 이 조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접근 공식이 다양한 하나의 부피를 어떤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각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서 접근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피를 계산하는 접근 공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결과는 똑같아도.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에서 윗면의 한 지름을 포함하는 직선을 축으로 이 원기둥을 회전시킨다. 그러니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지. 본드 발라가지고. 그치? 축에다 본드 발라가지고. 그러면 이 기둥이 훑고 가는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생각해보는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그런 이제 도형이 되겠지. 응? 뭐 치즈 이렇게 덩어리 치즈 같이 그런 모양이 아마 될 거야.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결국은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형을 회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이미 회전축과 도형이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점을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회전축의 방향에 수직으로 임의의 x에 대해서 수직으로 잘라주고 그 수직 단면에서 회전축과 가장 먼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연속체이기 때문에. 기둥 내부가.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기본적인 이론만 여러분, 기본적인 접근법만 제대로 이렇게 학습해 놓으면 이런 거다. 그리고 얘는 대칭성이 있으니까 전부 다 접근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절반.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까지 해당하는 점까지 0에서 3까지 접근해서 2배 하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요걸 우리 회전축 X축이라고 본다면 임의의 X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 수직으로 자르는 거야. 자,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되겠어? 얘는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수직으로 자르면. 기둥이니까. 그치? 임의 X값에서 수직으로 자르면, 그치?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접근하면 돼, 무조건. 정말 기계적인 작업들이야, 사실은. 그러면 이 사각형 내에서 뭐만 찾으면 돼? 가장 먼 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가장 가까운 점은 0이기 때문에 접근해야 봐야 뭐 없으니까. 그치? 즉 얘는 단면이 뭐가 만들어져? 회전하면 단면이. 원이 만들어져, 저건 무조건. 이 사각형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회전해봐야 가장 먼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판밖에 안 돼. 그러면 작은 원기둥에, 델타 X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원기둥에 합이 되는 거야. 구무적법의 기본 아이디어야. 적분의 기본 아이디어. 순수한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의 뭐 그런 방정식의 형태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기하학적인 구무적법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응? 그러면 일단은 요 점의 좌표부터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가장 먼 점은 이 사각형의 대각선 파트에, 대각선 부분에 있는 꼭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점까지의 필요한 건 요 거리죠? 요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요 값부터. 자, 이것의 방정식. 자, 여기에 수직으로 해서 이거 y의 방정식으로 해서 계산하자. 이게 좀 편할 테니까. 그치? 그러면 이 원은 뭐가 되어지게? 반지름 3이 오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3의 제곱인 방정식이 될 테고. 요때 요 점의 요 길이 y의 값이죠. 그치? 요때 요 x에 대한 y의 값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가 8이라고 생각하면 동일할 테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거리에 해당하는 게 3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그치 8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그치? 됐나? 맞지? 그리고 이제 얘에다가 뭘 곱해서 델타 x의 접근 방향 해가지고 뭐 바로 그냥 dx를 씌우자. dx에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해서 몇 배? 2배 계산. 제곱. 아, 파이. 이것의 제곱. 그치? 네. 파이 제곱 안 하면 망한 거지 또. 자, 이제 기본적인 회전 공간에서의 도형의 회전체 접근, 뭐 입체 도형을 회전시켜도 보고 평면 도형도 회전시켜 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최단 거리가 얼마이고 최장 거리가 어느 점인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접근 방향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것만 몸에 익으면 돼. 자, 기본 예제 3번 한번 봐봐. 좌표 공간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2 그리고 z 이퀄 1로 나타나는 원을 생각해보자. 자,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뭐 이건 뭔 문제가 이러냐? z 이퀄 1 넣은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반지름 얼마 나와? 1. 이거는 뭐 사실 논술 문제보다는 면접 문제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 원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켜 얻은 도형의 생김새를 설명하시오. 도형의 생김새를. 근데 이거는 논술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 어떤 회전체의 모양이 어떤가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이 원을 x축 둘레로.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2라고 하는 건 뭐의 방정식이야 이거? 9지? 그치? 9의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 그리고 그 루트 2인 9에 대해서 z 이퀄 1이라고 했으니까 원인 1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르면 되는 거지. z축의 수직으로. z 이퀄 1에서. 그러면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1을 회전시킨 도형은 어떠한가? 도형의 생김새를 설명하시오. 이거는 아까 전과 똑같은 문제야. 회전축과 회전면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문제이지. 회전축은 x축이고 회전면은 z축 방향으로 붕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축의 수직으로 잘라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x축의 수직으로 자르고 최단거리점과 최장거리점. 그치? 그래서 바깥쪽 거 회전시키고 안쪽 거 회전시키면은 회전체의 단면이 나타나게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했어? 얕은지 이제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되겠지. 납작한 원반 형태에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될 거란 말이야. 요 원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 비어 있겠지. 그치? 회전축으로 떨어져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반드시 비어 있게 돼요, 이때는. 그치?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쪽이 약간 볼록하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기둥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 모양들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되고, 뭐 그림이라든지 도예 등을 간단하게 활용해서 써줘도 상관은 없겠어. 이거는 이제 문제 3번만 좀 중요하게 보면 돼.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라. 뭐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x, y, g로 놓고 반지름이 루트 2인 9에 대해서 z 이퀄 1에 대해서 자르게 되면은 이때 원이 이렇게 나타날 테고, 그치? 이 원에 대해서 가상의 x 방향을 생각하자. 그러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다. 그치? 임의 x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면 이 면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이때 만들어지는 원의 방정식, 제곱값을 제외한 xy 방정식이 되겠지? xy 방정식에서 y의 값을 구한 후에 이 점으로부터 가장 먼 점과 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그치? 요 둘을 회전시킬 때 바깥쪽 면적에서 안쪽 면적 빼는 거. 그리고 델타 x 곱해서. 다만 실제로 계산하려면 델타 x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지. 그치? 어디까지 접근하는 걸 계산하면 돼? 그쵸? 방정식에다가 최초에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z 이퀄 1을 대입하고 z 이퀄 1일 때 z 이퀄 1,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 y가 0일 때니까 여기는. 그치? 이 x축상에. 가상의 x축상에 점. 그래서 y0, x 이퀄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쵸? x는 1까지네.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뒤쪽에서. 여기서는 0에서 1까지 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치? 뭐 문제는 뭐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합시다. 자, 기본 예제 4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문제인데, 요건 이제 조금 우리가 비규격하는, 뭐 이것도 정형적인 도형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단순한 뭐 다각형이라든지 다면체라든지 이런 다면체는 아니야. 알겠지? 곡선의 면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에 대한 부피 계산법에 대해서 보자. 그리고 이건 이제 회전체 문제는 아니고, 응?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가 프린트 제대로 되어 있네. 점피에 대해서. 자.
85페이지 기본 예제 4번. 공간 위의 동점 P 코사인 테타, 사인 세타, 세타에 대하여 점 P에서 XY 평면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Z축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점 P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영역을 만족하며 움직일 때, 세타가 움직일 때 사각형 OQPH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즉, 이 사각형 OPQH가 P의 점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이렇게 변한다. 이때 이 세타는 제세값이기도 하지. 제세값이면서도 XY 좌표상에서는 회전하는 또 각도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치?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해가는 점에. 여하튼 뭐 제세값의 변화를 볼 수도 있고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세타의 조건으로 볼 수 있어.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어, 세타를.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그렇게 회전하면서 훑고 지나간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야. 회전하는 거야, 이거는. 응? 일단은 이제 도형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입체인지부터 감을 잡아야 돼, 이런 거는. 마치 함수 문제 풀기 위해서 함수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먼저 접근해 보듯이. 응? 대략적인 도형의 모양 혹시 만들어 볼 수 있겠어? X,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Z 방향에 대해서. XY 방향, XY 평면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만일 Z값이 0이라면. Z값이 0일 때는 세타가 0이니까는 1,0지. 점 P의 위치부터 보자는 거야. 점 P의 위치 보면은, 점 P의 위치에 대해서 1,0에서 시작하지. 1,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세값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XY의 변화만, 즉 점 P의 XY로의 사형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입체 도형을 분석할 때 조금 복잡한 도형들은 그냥 통째로 보지 말고 사형이나 단면을 생각하면 우리 좀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너는 얘기했었잖아. 그치? 여기서도 공간에서의 곡선의 형태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직접 추적하기보다는 XY 평면이란지 YZ 평면이란지 ZX 평면의 사형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 도형이 움직이는, 이 점이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어.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XY 좌표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XY 평면에서 먼저 보는 게 좋지. 점 P는.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그쵸, 반지름일인 XY 평면상에서 원주위를 움직이게 되겠죠. 사형의 자치를 보게 되면. 점 P의 사형의 자치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까지만 가는 거고 요 사이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높이는 세타가 어차피 여기 세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치?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서 세타가 점점 증가할수록 제세값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나중에는 x가 0이고 y가 1이 되어지는 각까지 가면서 제세값이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갖추겠지. 그치?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즉, 기둥의 옆면을 타고 4분의 파이 1,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점 P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 주어진 조건에서의 특징들을 직관적으로 탁탁 뽑아내는. 그 다음에 점 P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요 원주에 있겠죠. 요걸 Q라고 했고, 점 P를 Z축 위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걸 H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H라고. 그리고 사각형 OQPH, 여기에 있는 요거죠. 요 단면.
즉 Z축 기둥을 포함해가지고 기둥을 끼고 계속해서 움직이면 옆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것들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P의 높이는 점점 높아지는 거지 뒤로 갈수록. 즉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부터 이런 도형에서부터 이것들이 쭉 하고 훑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뭐 어떤 모양의 나선 계단 있잖아. 나선 계단의 일부를 잘라놓은 아래쪽의 면적을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 거야. 됐지? 일단 뭐 방향 감이 잡힙니다. 이제 이 영역의 면적을 구해요. 부피를 구해요. 어떻게 한다? 그건 나중. 일단은 뭐부터 정해야 돼? 뭐 어디를 잘라야 먼저 가까운 점 뭐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먼저 가까운 점은 일단 회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는 거고. 알겠지? 이거는 좀 그런 회전체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 경우에는 단순한 평면 도형을 잘라서 회전시킬 때 이제 보는 거고. 알겠지? 이건 단순한 평면 도형의 회전이 아니야. 이렇게? 그거 이제 Z축 방향으로 자른다고 하는 거야. Z의 수직으로. 그치. 그걸 Z축 방향으로 자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그러면 임의의 Z축에 대해서 탁 하고 쳐보자. 그리고 단면을 살피는 거야. 구분구조법에 준해서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H의 높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겠지. 그리고 뭐 생각하면 돼? Z축으로 잘랐으니까 델타 X를 Z축 방향으로 델타 Z를 잡아주는 거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거의 같은 방법 쓰는 거야. 이걸 반복해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얇은 두께가 나오겠지. 마치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이 조각의 부피는. 조각의 부피의 합이 전체 부피다. 회전체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겠지? 조각의 부피의 합이 전체 부피다. 사실 이것 자체가 일정한 도형의 회전이 아니에요. 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봤었을 때 이 회전체의 모양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야. 회전 단면의 모양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도형이 쫙 하고 훑고 지나가는 그 방법은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적용하면 안 돼. 그 방법은. 가장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이동하면서 모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까 전에 뭐 차이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조각의 부피 계산하면 돼. 자, 이 높이는 델타 Z. 그치? 이렇게 수직으로 Z축을 중심으로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단면에, 요 단면의 원이죠, 원. 부채꼴. 부채꼴의 면적 계산해야 돼. 부채꼴의 면적 어떻게 계산할까? 요 반지름은 1이고. 그쵸? 여기에 있는 요 중심각만 알면 되지,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얘를 사형을 이렇게 하면 세타가 어디냐면 요 회전하는 방향이 요 옆으로 움직이는 방향이지 이쪽은 저쪽 바깥쪽 면 YZ 평면에 대한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였단 말이야. XY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각의 부피 계산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세타 K라고 하잖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델타 Z를 곱하여서 리미트 시그마 하면 되는 거야. 제세 방향으로 쭉 누적해 주는 거지. 그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치? 2분의 1 R 세타의 제곱. 그치? 2분의 1 R 세타의 R 제곱 세타. 보이시. 2분의 1 R제곱 세타. 네네. 델타 Z 해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서 적분으로 바꾸면 제로부터 어디까지? 제세 값은? 제세 방향으로 했으니까 제세 범위 영역을 써주는 거야. 제로부터 얼마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요게 DZ인데 DZ는 Z이 어차피 세타니까 뭐하고 똑같아? D 세타하고 똑같죠? 그래 안 그래? Z이 어차피 세타니까. 혹은 세타를 Z로 바꿔 써도 되고. 그치? 그렇게 해서 요거 적분 계산하면 끝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조각을 어떻게 잘라나에 따라서 공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적분 공식은. 부피 계산 적분 공식은. 특히나 부피는 면적하고 또 다르게. 면적에서는 뭐 그렇긴 한데. 얘를 이렇게 한번 수직으로 저 Z축을 포함한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여러분 케이크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각 한번 잘라보자. 즉 등간격의 세타, 옆으로 회전하는 세타의 등간격으로 잘라보자. 그러면 조각이 어떻게 나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치? 여기에서 얇게 세타만큼, 델타 세타만큼 잘린 조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 조각들을 회전하는 방향으로 누적해도 돼. 이것도 적분이야. 즉 세타 방향이라고 그래. 이거는 회전하는 방향은 세타 방향. 이렇게 해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도 돼요. 그러면 이건 기둥이죠. 그러면 여기에 델타 세타를 포함한 폭을 갖다가 면적 계산하고 여기에 높이는 Z이죠. 그치? 그래서 높이 Z 곱하기 요 부채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게 돼? 면적은 2분의 1 R제곱 델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부채꼴의 면적.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얘를 갖다가 리미트 시그마에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밖에 없어. 어차피 D세타는 델타 세타는 D세타로 갈 테고. 그치? 자, 그러면 이건 세타에 관한 적분이 되는 거야. 그쵸?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해? 그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 2분의 1에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Z. Z는 어차피 세타와 같으니까는 그냥 세타로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D세타. 이거 적분해도 이거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적분한다? 입체를 갖다가 적분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라서 적분하는가? 항상 뭐 수직인 이런 방향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르는 적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 반지름 방향.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껍질들을 만들어가지고 껍질의 부피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쪽으로 약간 휘어진 얇은 껍질들을 더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물론 여기다가 쓰기는 힘들지만, 이 통에다 힘들지만. 양파 같은 거. 양파 부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껍질들의 부피 더하면 되지? 그럼 반지름 방향으로 쪼갰다는 얘기야. 구의 중심에서 바깥쪽 반지름 방향으로. 그치? 그럼 반지름 아래 델타 R만큼의 반지름 규칙적인 변화에 대해서 껍질의 부피들이 규칙적으로 변하겠지? 조각 껍질의 부피의 합.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기도 해. 다양한 적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제시문에서 실제로 문제를 낼 때 여기서는 단편적인 문제를 했지만 제시문에서 그런 적분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논술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하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학습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적분, 이러한 형태의 적분의 문제들은 일반 학교들보다는 조금 이제 상위권 학교들 문제에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적분을 활용하는 그런 학교들 문제에서 등장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고 지난주에 과제에 제출 못했던 그 한양대 문제 다음 주까지는 꼭 해오세요. 아시겠죠? 어?